아까 이제 초저가 포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김태형 감독은 막지 못한 게 아니라 추락에 기여한 거 아닌가요? 제목이 이런 얘기하셨습니다. 김태형 감독도 막지 못한 롯데의 추락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방송 시작하기 전에 저와 이제 장은상 기자님도 서로 이제 얘기를 하게 특히 좀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김태형 감독이 가속시킨 롯데의 추락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또 해드렸었는데 결과적으로 롯데자이언츠 이번 주말에 트래직 넘버가 모두 소멸이 됐습니다. 김태형 감독 체제에서 변화 기대가 있었습니다만 현실은 구단 역사상 최악의 암흑기를 다시 확인한 그런 시즌이 아니었나. 그리고 역대급 추락까지 경험하게 되면서 롯데 팬 여러분들께서는 정말 달콤한 여름이었다가 악몽의 가을을 지금 눈앞에 두고 계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롯데 올 시즌 초반과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승승장구하면서 3위 자리 오래 지켰는데요. 예년과 달리 가을 야구 진출을 기대했습니다만 아쉽게도 결과는 또 7위였습니다. 단지 추락이 늦어졌을 뿐 똑같은 결말이 또 찾아오게 된 건데요. 기대가 컸던 만큼 또 실망은 2배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역사적인 관중 기록을 세웠죠. 이제 150만 명이 넘는 홈 관중으로 구단 역사상 최다 기록을 세웠습니다만 여기에다가 또 한때 22경기 연속 매진을 기록할 만큼 뜨거운 열기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팀은 팬들의 성원에 보답하지 못했고 여름이 끝나자 팬심도 식어버렸습니다. 매진 이어지지 않았고 시즌 마지막 매진은 이제 상대팀 오승환 선수의 은퇴 투어 덕분이었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마지막 홈 경기에서도 이제 선수단 다 도열해가지고 그 플랜카드 들고 또 이제 이 전광판에다가 뭐 메시지 띄우고 뭐 이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김태형 감독도 이제 마이크 잡고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서 죄송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제 현장에서 야유를 보내신 분들도 굉장히 좀 많았다고 하는 것 같고 또 이제 뭐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롯데 팬분들께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지만 뭐 맨날 이제 가슴속에 새긴데 맨날 새긴다 무슨 스케치북도 아니고 새기는 거는 스케치북에 새기지 뭐 올 시즌에 부족한 점을 새겨가지고 뭐 내년에 나아지겠다 이거만 몇 년째냐 이런 말씀을 충분히 하실 만한 최근 흐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롯데자이언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정말 그 롯데가 그 전반기 네. 특히나 뭐 이제 그 롯데 그 불명예스러운 타이틀이 사실 뭐 봄대 아니었겠습니까? 까놓고 그렇죠. 말해서. 네네네. 근데 이제 올해는 진짜 봄대가 이제는 없다. 왜냐하면 여름에 한참까지도 꽤 상위권에 있었어요. 그쵸, 전반기를 마쳤을 때도 막 2위를 노리는 3위 막 이런 식이었으니까. 그런데 결국에는 뭐 12연패가 컸죠. 네. 그 연패를 그렇게 하면서 이제 아예 그 브레이크가 안 걸렸으니까 게다가 몇몇 뭐 외국인 선수 교체라든지 이런 교체 수도 통하지 않았고 그런 걸로 봤을 때는 롯데 팬분들이 실망할 수밖에 없는 결과가 지금 나왔는데 과연 거기에서 김태형 감독도 근데 김태형 감독은 워낙에 근데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건지 모르겠는데 팬이 좀 많아. 그렇죠. 그러니까 네. 어떤 성과가 물론 있는 분이죠. 그래서 그런 거에 있지만 저는 좀 이제부터는 좀 다른 시선을 좀 제시하고 싶은 게 이제는 승패 마진이 많이 5할 가까이로 왔다. 김태형 감독도 이제는 내년에 뭐 까먹을 만큼 까먹었다. 까먹을 만큼 까먹어서 내년에 진짜 어떻게 할지 모르면 저는 뭐 이번에 김태형 감독이 뭐 우승 청부사고 명장이지만 현재는 또 모르는 거다. 그러니까 그렇게 볼 수가 있겠다. 이게 사실 이제 명장 뭐 혹은 이제 우승 청부사 요건 이제 두산 시절에 또 일궈놨었던 업적이고 또 그걸 기대하고 이제 롯데로 이제 초빙을 해서 이제 왔을 텐데 사실은 롯데에서도 연봉이 뭐 적지가 않지 않습니까? 굉장히 또 많은 연봉을 또 받고 계시는데 지금 계약 기간 3년 중에 2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성적은 결국에는 7위 7위인데 내년에 결국에는 이제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냐. 그랬을 때 요거 이제 내년 이게 사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뭐 팀 파악하는 시간 또 혹은 이제 여러분들께서 롯데팬 여러분들께서 뭐 저야 이제 워낙 초등창과 소통을 이제 많이 하는 입장이니까 느꼈던 거는 이제 성민규 단장이 망쳐놓은 거를 이제 김태형 감독이 부임해서 파악하고 고치는 첫 해였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올 시즌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이제 가을 야구 진출을 이뤄내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랬을 때 김태형 감독의 이 관은 없느냐 이런 얘기들을 또 이렇게 하게 되는데 제가 가장 좀 의아한 부분들은 뭐냐면 이제 코치분들께 좀 그 비난의 화살을 돌리는 그런 모습들 예를 들어서 뭐 문규현 코치라든지 아니면은 주영광 코치라든지 이런 분들의 이름이 보통 이제 채팅창에 많이 나와도 김태형 감독이 직접적으로 좀 이제 욕을 먹거나 아니면 비난을 하거나 이런 목소리는 조금 적었었던 것 같긴 합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제가 볼 땐 팬심이 있는 감독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과거에 뭐 그런 감독님들이 많았지만 보통 뭐 후회하고 이제 10개 구단 감독은
욕을 좀 많이 먹는 그쵸. 자리에 어떤 있는 감독이 많은데 김태형 감독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거에서는 조금 그래도 팬심이 많았다고 보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는 그게 많이 까였다. 지금부터는 이제 정말 라이브하게 본인 거에 있어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 저는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어제 경기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참 SSG와의 경기 좀 이길 만한 그런 순간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8회 장면을 저희가 얘기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8회 초였습니다. 8회 초 이제 점수가 또 났었죠. 이제 한태양 선수의 적시타로 또 박진양 선수가 홈을 밟으면서 추격의 점수가 나왔고 또 그때 당시 이제 2루 주자 신윤우 선수가 2루까지 또 진루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여기에서 좀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고승민 선수가 중견수 플라이아웃이 된 상황에서 갑자기 신윤우 선수가 홈까지 좀 파고드는 그런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이게 뭐 안타로 착각을 한 건지 신윤호 선수가 타구를 확인하기도 했고 3루 코치가 맞기도 했고 그런데 이걸 또 홈까지 들어오다가 이게 더블아웃이 됐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사실상 좀 분위기가 찬물 끼얹어진 그런 이제 순간이 됐거든요. 사실 어제 경기의 결정적인 보네드죠. 너무 큰 보네드 플레이고 뭐 굳이 제가 어제 인천에 있었거든요, 여러분. 근데 제가 그 보면서 뛰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고승민 선수의 어제 타구는요, 제가 봤을 때는 잘 맞았어. 물론 잘 맞아서 그 타구가 뻗어나가긴 했는데 생각보다 각도가 높았어요. 발사 각도가 높아서 저게 아예 쭉 가서 담장을 직격하지 않으면 잡힐 수도 있겠다. 왜냐면 그 생각을 했거든요. 태지훈 선수가 생각보다 잘 따라갔어요, 처음에. 그래가지고 잡힐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혹시 불안한 거는 또 들어맞지 않습니까? 잡더라고. 근데 이미 신윤호 선수 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뛴다 제가 그랬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지금 이게 4대1에서 4대2가 된 상황이거든요. 네네. 앞에 한태양 선수의 적시타로 2점 차지 않습니까? 그쵸. 근데 무사 1, 2루예요. 아마 1루 주자도 빨리 돌아오는 걸 좀 생각한 거 아닌가 싶어. 2루 주자로서 신윤호 선수가 내가 잽싸게 들어가고 그러면 1루 주자도 좀 빨리 들어오고 이런 것까지 생각한 거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아무리 그걸 감안해도 일단 자기 선행 주자는 자기 플레이에 대한 안정성을 먼저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고승민 선수 타구가 만약에 넘어가서 안타가 됐어. 그럼 2루 주자는 너무 이지하게 들어오는 거란 말이야. 어떤 상황에서 출발을 해도.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좀 아쉬운 플레이라고 좀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2루 주자인데 안타 보고 뛰어도 홈 들어올 수 있는 거죠. 방송 좀 오래 하자님. 기본기가 안 돼 있는 플레이였습니다. 이런 얘기를 또 해주셨고요. 오리인가 독수리인가님께서도 3루에 주루 코치님 있는데 안 보고 뛰는 거 미친 짓이죠. 진짜 뭐 베이스볼 IQ 떨어지는 행위였습니다. 뭐 이런 얘기. 사회인 야구도 저렇게는 안 합니다. 뭐 이런 얘기. 기본기가 안 돼 있는 그런 이제 플레이다라는 이제 얘기들 많이 해주고 계시는데 이 신윤호 선수도 참 1군 무대에서의 기회가 절실한 선수고 또 절실하다 보면 이런 실수들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또 결정적인 그런 장면이었고 시즌 막판에 안 그래도 팀 분위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보네드 플레이 더 이제 팀 분위기를 가라앉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이제 롯데자이언츠 추락 어디서부터 또 시작이었느냐 뭐 저희가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데이비슨 선수가 이 교체된 다음부터 뭐 벨라스케즈 선수가 뭐 쐐기를 박았다고도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이후 성적 데이비슨 퇴출 이후부터는 8승 25패 3무로 압도적인 꼴찌 당하고 말았습니다. 불명예스러운 꼬리표가 다시 또 한번 롯데에 붙고 말았는데 결국에는 지금 이제 투수 운영에 대한 투수 관리에 대한 이야기도 지금 정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제 정현수 선수의 82경기 출장 요걸로 올 시즌 투수 운영이 좀 대표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은데 사실은 뭐 야구 오래 보신 분들이라면 이제 필승조, 추격조 이런 보직에 따른 이제 기용을 좀 다 느끼고 계실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이제 전반기 때 한 4월, 5월 뭐 이때 걸어놓는 게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롯데자이언츠가 5대0으로 앞서고 있을 때에도 갑자기 마운드에 보면 막 정철원 선수 또 올라와 있고 아니 5대0이면 사실 좀 넉넉한 점수 아닌가 뭐 물론 이제 KBO에서 그런 점수 뒤집어지는 거 일상다반사기는 하지만 너무 초반부터 불펜 투수들을 보직에 상관없이 필승조들을 많이 쓴다라는 이제 생각이 있었는데 이게 또 후반기에 힘이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뭐 어쨌든 뭐 앞에 치고 나가는 게 중요하죠. 정규 시즌에서 뭐 초반에 뭐 승부를 치고 나가는 게 중요한데 결국에는 긴 호흡을 봐야 되는데 144경기를 하는 시즌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로 봤을 땐 제가 보기에는 일단 쓸 선수들을 좀 쓰면서 다른 뎁스를 좀 키울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김태형 감독이. 근데
본인이 이제 판단에는 뒤로 갈수록 결국 올라왔으면 하는 선수들이 더 못 올라오고 결국에는 쓸 수 있는 가용 자원이 한계가 되니까 그 풀 안에 좀 스스로 갇힌 거 아닌가 김 감독이. 그리고 결국엔 그게 저도 올 시즌 초반부터 제가 꾸준히 말했는데 결국 땡겨 쓰는 게 나중에는 탈이 불펜의 나죠. 여파로 온다. 그쵸. 이거 했었는데 지금 어쨌든 그 결과가 지금 나와 버렸잖아요. 이게 그냥 왜냐면 가면은 사실 큰 문제가 없이 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뭐 SSG가 우한 불펜들이 다 좋잖아요. 그렇죠. 이로운, 노경은, 조병현, 그다음에 이제 김민까지 해가지고 사실상 이 네 카드를 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란 말이에요. SSG가. 근데 네 명도 뎁스가 막 엄청 두껍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여기는 그래도 분업이 1이닝씩 가면서 4명이 돌고 그다음 그 와중에 또 뭐 박시우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중간 껴들어가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 지는 경기는 사실은 이제 필승조들을 최대한 좀 아끼는 그쵸. 그런 모습이 네. 좀 있었고. 근데 롯데는 지금 어떻게 보면 좀 경기가 시즌 내내 오면서 그냥 여유가 없는 느낌? 뭔가 시즌을 성적이 좋은 와중에도 뭔가 아둥바둥 막 이렇게 땡겨서 쓰면서 거의 가는 느낌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104경기를 네. 모두 총력전을 하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팬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매 경기 최선을 다하고 포기하지 않는 모습 보여주는 것을 바라시겠지만 감독 입장에서는 어쨌든 시즌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보고 힘을 줘야 될 때, 저는 좀 빼야 될 때 구분을 잘 하지 못한 게 좀 이제 원인이 아닐까. 아 그런 걸로 보면은 조금 뒤에서 뒷심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아 그렇습니다. 지금 혹사 영수증 언제 받아도 이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게 썼으면 성적이라도 냈어야죠. 무엇을 위한 투수 운영인가요? 초저가 포수님 올해 갈아 쓴 투수들이 제발 내년에 정상이길 바랍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지난해 사실은 이제 전미르 선수 같은 경우에도 좀 많이 나오다가 그렇죠. 결국 8번째 수술을 또 받았었고 올 시즌에 또 이제 걱정하고 여러분들께서 걱정하고 계신 선수가 또 이제 정현수 선수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제가 뭐 자주 드린 말씀입니다만 뭐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닝 쪼개기 또 이제 안타 하나 맞았다고 막 공 2개 던졌는데 바꾸고 볼넷 하나 내줬다고 이닝 도중에 또 이제 바꿔버리고 이러면 사실은 이 출첵야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모든 투수들이 불펜들이 모두 나오고 그러다 보면 정말 이제 필승조들을 기용해야 될 때는 연투에 걸려서 못 나오고 이런 경우들이 이제 워낙 많았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김태형 감독 본인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그런 이제 문제들이 아닌가 생각 좀 들기는 합니다. 아 참 복잡합니다. 지금 댓글에도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또 의견들이 좀 이제 나오고 화날 있는데 만해, 여러분. 네 맞습니다. 나도 롯데 팬이면 화날 것 같아요. 그럼요, 근데. 당연하죠. 네. 이제 롯데가 2017년 이후에 8년 연속 가을 야구 탈락이라는 또 불명예를 쓰게 됐습니다. 21세기 들어서 한국 시리즈에 한 번도 오르지 못한 유일한 팀이라는 이제 구력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과거 로이스터 감독 시절에 반짝 반등 또 추억으로 남아 있고 이 시즌 이후 13시즌 중에 단 한 번만 포스트 시즌에 올랐을 뿐인데요. 올해로 구단 역사상 최장기간 연속 탈락 기록까지 세우면서 최악의 암흑기를 또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습니다. 김태형 감독이 뭐 명장으로 불렸습니다만 이제 한 사람만으로 팀이 달라지기는 좀 어렵겠죠. 그리고 저는 뭐 제 소신껏 말씀을 드리자면 김태형 감독님도 이번 이 올 시즌 성적 부진에 저는 책임을 피해가기 어렵다고 생각을 그럼요.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력대로만 했더라면 5강 경쟁권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팀이었다. 그리고 사실 뭐 실제로 5강 경쟁권이기는 했었으니까. 근데 이게 그림이 좀 좋지 못하게 됐잖아요. 끝까지 경쟁하면서 떨어지는 그림보다는 여러분들께서 바라셨던 그림은 3위까지 올라갔다가 확 추락하는 모습은 좀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뭐 사실 뭐 우리나라는 감독이 경기 뭐 구단 한 시즌의 운영에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죠. 절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 성적이 부진한 팀의 감독이 자유로울 수는 없는 거고요. 그 부분에서는 책임이 분명 김태형 감독도 상당한 거고 내년 시즌이 또 어쨌든 계약 마지막 해니까 네. 지금 이제 승부 뭐 봐야죠. 뭐 더 이상 뭐 그리고 승부를 진작에 봤어야 돼. 롯데는 사실상. 그렇죠. 우리가 말했으면 2017년 이후로 지금 벌써 8년 연속 못 가고 있는 거잖아요. 네. 8년이요. 깁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진짜로. 아니 지금 댓글에도 8년이냐면요 현역 다녀오고 예비군 훈련 다 받는 기간 아닙니까? KSJ님이 말씀하셨는데 그쵸 이거 예비군 훈련 다 끝났고 이제 민방위 기다려야 되는 그런 시기기는 하거든요. 민방위도 이제 꿀이죠. 네. 보통 이제 직장 있는 분들은 이제 그 딸깍 이제 약간 이제 온라인 교육 받을 때야 이런 식으로 맞아 하면 이제 지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 하여튼 뭐 쉽지 않지만 그래도
봐야죠. 또 내년 어떻게 하겠어요? 내년은 또 돌아오는데. 그렇습니다. 네. 이런 걱정도 있으십니다. 티나님께서 계약 마지막 해 더 갈리는 건 아닌지 성적을 반드시 내야 되기 때문에 약간은 좀 이런 우려들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내년 김태형 감독의 롯데자이언츠는 어떤 모습일지가 참 궁금합니다. 선수단 체질 개선도 또 필요할 것 같고 또 전력 보강, 뭐 구단 운영 시스템, 외국인 선수도 내년에는 좀 더 잘 뽑아올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롯데 구단 전체의 또 구조적인 한계가 드러났다라는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뭐 한두 해 얘기 나오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단순히 뭐 김태형 감독도 막지 못했다, 에이 뭘 막지 못해, 혹은 롯데의 출혈을 좀 더 과속화시킨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얘기 드렸던 이유가 이런 부분에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롯데 팬 여러분들께서 지금 댓글로도 롯데는 안 됩니다, 이런 이제 패배 의식들 사실 젖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게 2017년 조원우 감독 시절이었나요? 이때가 조원우 감독 시절, 그 다음에 그 이전에 양승모 감독 시절, 그 다음에 이제 로이스터 감독 시절, 요 이후에는 사실은 계속해서 웃을 만한 일들이 좀 없으셨던 것 같은데 내년에는 좀 어떻게 좀 희망이 있을지. 그렇죠. 제가 이제 그 야구 팬들이 이제 우리 주변에 다 많지 않습니까? 네네네. 야구 팬분들이 이제 암흑기를 보낸 팬들이 많죠. 대부분. 이제 그런 팬들을 이제 빡치게 하는 저만의 이제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런 지인들을 빡치게 하는 제가. 해가 뜨기 전이 가장 어두운 법. 뭐야? 이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그러면 언제 또? 그러면 이제 술자리에서 바로 이제 그 술잔을 이렇게 술잔을 던지는 게 아니라 술잔 속에 있는 술을 이렇게 던집니다. 아니 언제 또? 지금 8년 동안 안 떴는데 언제 또? 지금 새벽이 좀 길어요. 네. 지금 좀 겨울이죠. 그렇게 좀 새벽이 좀 긴 편이라 그 겨울을 좀 잘 이겨내야 되는데 어쨌든 그래도 내년은 또 온다. 어쨌든 지금 결과가 안 나왔으니까 여러분 내년을 한번 기다리면서 비시즌 또 잘 보내고 그래가지고 내년에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포지타노 윈터님이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정말 가짜임, 해 뜨기 전에 밝음. 밝아요 요즘에. 그냥 좀 지나가. 보시다더니 나도 알아. 새벽에 나도 아는 거예요. 그래도 좀 지나가 주세요. 네. 안민영님도 타팀 팬분들 아닙니다. 이 팀 옹호해주지 마세요. 오냐오냐 해줘서는 절대 가치가 없는 팀입니다 하셨는데 옹호해주시는 팬 사실은 없습니다. 옹호해주시는 팬 없고 롯데 팬 여러분들께서도 좀 더 냉정하게 내년을 좀 더 기대하는, 또 이제 준비하는 그런 이제 겨울 뭐가 문제였는지를 저는 명확하게 좀 찾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책임 소재를 한 군데에다가 돌리는 거는 너무 편한 해법이라는 생각을 그렇죠. 합니다. 그러니까 네. 감독 탓이다. 뭐 이것도 사실은 편한 해법이죠. 코치 탓이다. 뭐 문규현 돌규현 뭐 도령광 탓이다.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은 너무 편한 방법이죠. 이게 어떤 부분에서 문제였는지를 총체적으로 좀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생각을 좀 합니다.